네, 안녕하세요. 주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상가를 얘기 드릴 건데요. 금리가 떨어지는 이 순간에 정말로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, 상가 투자죠.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이고, 그리고 정말 좋다고 느꼈을 수 있는 그러한 상가가 나와서 우리 동구민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 상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경매사건 번호 2023 타경 108509번이고요. 대지권은 88평. 땅이 거의 한 100평이구만. 건물 면적은 209평입니다. 209평. 굉장히 커요. 자, 그리고 감정가 31억짜리가 10억 7,702만원까지 떨어집니다. 감정가에 비례해서 70%가량 세일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? 이런 게 어딨나요? 대한민국에. 그런데 바로 이 물건이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.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고층 아니에요? 몇 층이죠? 1층이죠. 초보자분들이나 안전한 부동산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선호한 게 바로 1층 부동산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. 이 부동산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럴 수 있잖아요. 임차인이 있고요.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세 1,000만원입니다. 이야, 이거 보면은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,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요? 10억의 이자가 4.5%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약 한 380만원 가량 됩니다. 그러면 1000만원 마이너스 380만원 하면은 얼마죠? 와우, 한 달에 600만원 따박따박 들어옵니다. 적당히. 그러면 임차인이 부실한 것 아닌가요? 인테리어를 대충 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요?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?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빠지는 그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맞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 있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프렌즈 스크린 골프와 친구 만나다 1층 입구 보이고요. 자, 이렇게 아산 신도시점 되어 있고 주차 잘 되어 있고요. 주차 잘 되어 있고, 와, 막 그냥 번쩍번쩍합니다. 번쩍번쩍해. 저는 솔직히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타석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. 조금 더 나아가서 보여드린다 하면은 저희가 직접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, 옆에 호술은 공실입니다. 되어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컴장터가 있고 공구가 있습니다.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죠. 200평을 저 정도 했다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. 이렇게 타석 잘 되어 있죠. 이렇게 빵빵합니다. 자, 이걸 보고 나면 족장님, 혹시 그러면 위치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위치가? 볼까요?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아산에서 가장 핫하다는 탕정입니다. 탕정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위치 어때 보이시나요? 그냥 딱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다이소도 앞에 있고, 그죠? 다이소도 앞에 있고, 그렇게 했을 때 나빠 보이지 않는데? 맞잖아요. 자, 그러면 위치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. 금액도 30억짜리 10억으로 떨어졌다.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올 것 같다. 임차인도 빵빵하다. 예를 들어서 1,00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6% 수익률로 했을 때 20억에 팔 수 있을 것 같다. 즉, 그 말은 무엇이냐? 내가 12억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10억 원 가량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합니다.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받은 금액의 90%가량이 대출로 나올 겁니다. 10억에서 90% 나온다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나의 돈이 투자가 돼요. 그쵸? 자, 그런데 여기서 취등록세랑 뭐 이것저것 들어간다 친다 하더라도 나의 돈은 최종적으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,000만원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들어갔던 투자금은 다 회수가 가능하고 내가 내는 9억에 대한 이자겠죠. 그건 약 350만원 가량 될 것이다. 그러면 350만원 이자를 내고 임차인한테 1,000만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나에게 매달 650만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임차인이 굉장히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.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도 약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황금 같은 부동산이다.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? 그쵸? 지금 저의 설명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맞아요. 나쁘지 않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까요? 족장도 할 거야? 저희 할 거냐 안 할 거냐? 뭐 약간 뭐 보면 요즘 보면 흑가배 같은 느낌이죠.
약간 평가하는 느낌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물건이냐면요. 정말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또 그 안에 어떤 숨어있는 임차인이 정말 잘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맛이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이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입에 싹 넣어요. 싹 씹잖아요. 그러면 이 부동산은 분명히 단맛이 나면서도 마지막에는 쓴맛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 부동산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정말 단맛이 많이 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 쓴맛이 너무나 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왜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. 그러면 먼저 지속도를 편집을 합니다. 자,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. 해당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계획도시예요. 계획도시라는 거는 이 도시를 만들 때 어떤 게 뭐가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딱 면밀하게 짜놨다는 거죠. 자, 그럼 보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해당 구역은 뭐죠? 준주거지역.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이죠? 그쵸? 학부형과 아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위에 보니까 상권이 또 있습니다. 여기 근린상업지역,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같이 있는 곳이죠. 근린상업지역, 말 그대로 놀아보자 또는 높이지역. 여기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될 곳이야 라는 곳, 바로 그곳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나눠놓기 마련입니다.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. 왜냐면 상업시설에는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. 뭐 주점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또 왼쪽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있죠. 왼쪽 보면은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. 단독주택용지.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가 있죠? 1층에 그렇죠. 이렇게 음식점이 있죠. 그러면 여기는 또 봤을 때 1층에는 뭐가 있다? 상가가 있고 2, 3층에는 주택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 있는 사람은 누가 올 것이냐 했을 때 여기를 사용할 사람들은 여기입니다. 그죠? 여기까지 쓰겠네. 여기를 이렇게.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해당 상권과 가까운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겠지만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사람.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야지만이 커가는 곳이 바로 상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냐 했을 때는 1번입니다. 그리고 상점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. 자,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이용할 사람 누구냐 했을 때는 여기 사람들은 해당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는. 그쵸? 자,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에는 2개 단지 됩니다. 2개 단지. 족장님, 신라 아파트에서 넘어오지 않을까요? 아니, 물론 넘어올 수는 있죠. 하지만 이게 길이 큰 길이잖아요. 큰 길을 넘어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빼고 756세대, 724세대, 약 한 1500세대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수요가 많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. 밑에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죠? 2500세대. 훨씬 많잖아요. 그리고 밑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겠죠. 자, 그러면 반대에서 오지 않나요? 반대에서 올 수 있겠죠. 하지만 반대였던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죠.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쓸 터전은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을 쓸 것이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다이소 같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여기서 한 게 아닌 출발했다 그러면 쭉 직진할걸요.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보내나 여기서 보내나 차를 타면 똑같습니다. 신호 한 2번만 더 받으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차 탔어?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. 네, 끝까지 갑니다. 나는 우회전 따위 몰라. 그냥 직진하는 거죠. 그냥 직진하는 거죠.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? 이 해당 상권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상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다이소가 있다고 하지만 상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보고도 들어가고 맛있는 거 보고 들어가고 또 오고 또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임차인들 업종을 봐도 딱 정해진 사람들만 오도록 만들어놨어요. 임차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꽈배기 같은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스크린 골프 치면서 꽈배기 먹지 않잖아요. 그쵸? 골프채 잡으면은 막 끈적끈적 하잖아요. 절대 안 하겠죠. 자, 그리고 부동산 있고 뭐 있죠? 컴장터, 컴퓨터 가게. 이거는 딱 내가 딱 검색해서 오는 것이죠. 뭐 있죠? 그쵸? 철물점. 내가 길 가다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해당 상권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골프 같이 타켓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? 혹시나
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 임차인에 대한 대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당장은 나와의 임차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. 그러면 임대료가 깎이겠죠.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족장님,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? 걱정해야 될 사건이긴 합니다. 여기가 2등 사건이다 그러면 1원 걱정하지 않아요. 하지만 1등도 2등도 아닐 거야. 3등도 아닐 수 있을 거야. 그러면 여기를 과연 1,0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이긴 합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행복한 상상을 좀 더 해볼게요. 1,000만 원을 무조건 내는 임차인이 계속 와. 자, 1년 뒤에도 오고 2년 뒤에도 왔습니다.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. 자, 그거는 임차인의 능력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. 맞나요? 상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탕정이라는 도시에서 근린상가를 20억이나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?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됩니다.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전면이 넓지 않아요. 전면은 좁아요. 좁고 안에가 넓습니다. 자, 이러한 상가 같은 경우에 20억을 주고 살 사람이 있냐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수익률을 좀 더 좋게 해볼게요. 6% 수익률이 아니고 8%의 수익률을 살 사람이 있냐 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. 8% 있지 않을까? 수익률? 그런데 5억 원에 대한 8%와 10억에 대한 8%와 15억에 대한 8%는 완전히 다릅니다. 5억에 대한 상가를 살 사람은 100명이라 그러면 10억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1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5명 내외로 줄어듭니다.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? 우리의 장점이 무엇이냐?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애매한 상권 안 할 것 같거든요. 6%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상권에 의사, 병원 이런 곳에 매수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임차를 맞추는 것도 재임차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매각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.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혹여나 이 임차인에 빠졌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. 저는 어쨌든 매입을 하면은 세팅을 하고 세팅한 다음에 월세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 매각을 하고 다시 또 갈아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해당 부동산은 저와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것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이 싹 나지만 마지막에 쓴맛이 난다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.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또 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. 하지만 매각가는 모르겠다. 월세는 잘 나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보면은 그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 음식 중에 그 홍어 같은 느낌일 수 있는 홍어 같은 느낌. 딱 먹으면 코가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. 그런 것처럼 해당 물건은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입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투자를 하면서 쓴맛, 단맛, 똥맛까지 다 본 사람이라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. 본되는 정보, 재미난 정보, 절대 잃지 않는 정보, 모든 정보를 족장TV에서 얻어가십시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나요?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